마린파크 상가 전임관리자원의장 전현진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새벽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는데, 일단 얼굴이 뿌쓱하죠?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바로, 어, 뭐 어떤 일을 하고,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가, 그 점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어, 저번 주에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항상 이렇게 매주 그렇지만은 또 멀리서 또 찾아오셔가지고, 나름대로의 고충사항들을 또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오늘은 그 여러분들께, 우리나라에 있는 집합 건물들에는 시행사라든지 시공사 그리고 관리업체 또는 운영 위탁사들 있죠. 그쪽에 문제점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또한 그 깨구리가 올챙이 씻을 때를 모르듯이 그렇게 투쟁을 하시고 이렇게가 잘 이제 관리단을 조직을 한 뒤에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 위원회 계신 분들이나 관리인께서 또 리베이트를 또 받는다든지 관리업체랑 또는 뭐 공사를 또 하는데 자기 아는 업체를 또 공사를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뒷거래를 하게 되는 사태. 이런 사태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집합 건물에서는 보면은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90% 이상이라 저는 봅니다. 거의 아마 대부분이 제가 있는 여러 군데에서도 보면 제 가까이 있는 곳에서도 다 그렇거든요. 투명하게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참 신축 건물은 더 그렇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은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그 모두 공통사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일이든 간에 있죠. 여러분들이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러면 요구를 하십시오. 근데 요구를 하시되 정중하게 한마디로 친구처럼 해서 요구를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문서는 문서대로 남기시고 그렇게 요구를 하시고 요구를 하시면서도 있죠. 그 일이라고 하는 것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적 순서가 있듯이 시간이 해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것저것을 너무 많은 것을 고민하고 안건을 넣고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당장에 한 달 뒤에 해야 될 거 아니면 뭐 20일 뒤에 해야 될 것부터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일을 처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 일은 또 진행되는 거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좀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크게 두 가지 사항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관리단을 여러분들 조직이 되기 전까지는 아마도 관리업체라든지 시행사 관련 이쪽 위탁 운영사 관련된 쪽에 아마 관리비가 불투명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게 잘못됐니, 뭐가 어떻니, 뭐가 어떻니 해서 하면서 사람들한테 따지고 그 사람들한테 말이죠. 관리업체에 있는 사람들 이래 봤자 적나라하게 씨도 안 먹힙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뭐 하자 보수가 어떻다느니 뭐 이렇게 그분들한테 관리업체한테 이야기해봤자 뭐 어디가 문제인데요 해가지고 보이는 데만 쭉 보고 여기만 해드리면 됩니까 하고 말지. 정말로 여러분들 그 지하부터 해가지고 옥상층까지에 있는 안 보이는 데까지 하자 보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진단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같이 엮여 있는데.
굳이 그런 이야기는 하실 필요 있을까요, 여러분들? 없죠, 그 사람들한테는. 왜? 그 사람들은 기권이 되기 때문에.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를 여러분들이 그 좀 더 냉철하게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럼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관리단을 조직을 하시는데 역점을 두시라고요. 관리단 집회를 하시고 관리인을 선임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관리위원회를 뽑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뭐 일 잘하신다 하시고 그냥 싸우지 마시고 관리비는 관리비가 아주 높게 돼 있어도 일단 관리비는 주시고 아주 부당하더라도 관리비를 주시라니까요, 여러분들. 관리비가 잘못됐기 때문에 주면 안 돼 이래서 하면서 말이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서류를 많이 조작을 하죠. 베테랑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들. 회계 서류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법적으로 들어가 봤자 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은 시간이 결국 시간 지나고 나면 나중에 있죠.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 늘 진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평가가 되고. 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경우에도 관리단 조직하고 이런 데면 역점을 두시고 관리단 조직이 다 되고 나면 새로운 관리업체가 들어가고 하면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어떤 관리비 입출급 내역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회계 자료들을 볼 수 있다고요. 파쇄했으면 파쇄한 것까지도 또 어떻게 파쇄했는가도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가 본인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파쇄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데이터를 다 쫙 정리해서 있죠. 법적인 과정을 그때 거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가는 그렇게 냉혹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을 복잡하게 만드시지 말고. 하자보수나 진단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관리단이 조직이 돼야만 하자보수 진단을 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행사라든지 시행사나 시공사에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죠. 물론 본인들이 거기에 따른 뭐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은 소송을 가면 되는 거고 보증증권을 통해서 나중에 받으면 되는 거고 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일 처리를 할 때 보면 뭐든지 너무나도 복잡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항상 어느 곳이든 여러분들 한 인간도 그렇고요. 어떤 조직도 그렇지만 한 조직을 망하게 하려고 하면 복잡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걸 결제하는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두 단계, 세 단계 하면 걸치면 될 거고 실무진에서 해야 될 거 아니면 금액이 크면은 바로 윗단계에서나 그 윗단계 많아봤자 3단계까지 결제만 하면 될 걸 한 10단계를 걸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일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제 관리단 조직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도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공개 공지 같은 경우는 하단 같은 경우 있죠. 그런 데는 여러분들 새롭게 그쪽에다가 무엇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금액이 또 뭐 많이 들어가든 작게 들어가든 간에 그런 경우는
공용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예. 집회를 해야 되고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게다가 입점주분들이나 구분 소유자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라도 피해가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관리위원회나 관리인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랬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 거는. 그것도 시간에 해결합니다. 본인들이 만약 했으면 나중에 본인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이 해결한다고요. 뭘 한 냉혹하게 해결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이나 형사상으로 어떻게 되죠? 그리고 교도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벌금은 기본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런 거죠.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또 다른 이야기를 본다면 건물에 누수가 발생했어요. 공용 부분에. 화재가 갑자기 발생했어요. 아니면은 뭐 실외기 쪽에 똥이 막 뭐 이렇게 비둘기들이 와가지고 똥을 많이 이렇게 이렇게 막 누고 이래가지고 실외기 쪽이 좀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그 동력기 있는 쪽에서 문제가 생기다든지 이렇게 많을 거 아닙니까? 당장 그런 거는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 관리소장이 그런 걸 하면 바로 처리해야 되면 그 기본입니다. 본인의 직무죠. 그걸 관리인한테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면 본인 바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야기해야 되고. 물론 그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청소하시는 건 기본 하시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칸막이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누수가 발생하면 바로 누수공사를 내야 된다든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업체를 알아볼 때는 공개 입찰은 그냥 받아가지고 몇 군데 그중에서 가격이 가장 저렴하면서도 잘하는 곳도 있을 거라고요. 바로 진행하시면 된다고요. 먼저 선 조치를 하고 나중에 보고를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건물 보존 관리는 그거거든요. 긴급한 상황에. 근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오히려 조치를 안 하고 그냥 둔다든지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이 또는 관리업체가 말이죠. 또는 관리인이 관리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생기죠.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는 가장 우리가 상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 가장 이 상식적인 것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한 가지 더 구체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가 됐으면 제가 청렴서약서가 꼭 중요하다 했죠.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 우리는 정치가 아니고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공정성에 위반을 두고 미래 가치 이런 부분이죠. 청렴서약서를 좀 꼼꼼하게 적어놔야 된다. 특히 공용 부분이니까 무단해서는 안 된다.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일수록 자기 이권을 챙겨서는 안 된다. 도움을 주셔야지, 그렇죠? 근데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몇십 년 동안 아니면 뭐 7년, 8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관리단을 조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제가 압니다. 그런 부분.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거친 분들도 있을 거라고. 엄청 힘들었을 거라고요. 본인 돈을 내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다른 분들은 그걸 모르시지만은 어쨌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체계화를 시키십시오. 한 2년에 처음에 조직을 하고 또 한 하자 보수까지 하고 진단해야 되고 이러면 한 4, 5년이 3년, 4년, 5년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되고 나면
완전히 마무리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제 할 것이 없잖아요, 별로. 그렇지 않나요?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거기 있는 입점주임에서 구분 소유자 아니면 관리인은 또 임차인도 가능하시는 그분들 중에서 하시면 돼요. 물론 임차인 중에서도 나가는 사람은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물론 관리위원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소유자가 하셔야 되는 게 막 입점주임에서 소유자가 원래는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외부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하실 사람이 없으면 앉아 하셔야 되겠지만 할 것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봉사니까. 경력금은 제가 분명히 많지는 않지만 그 정도 조금 드려야 되는 거고 참석하시는 부분에 참석료도 드려야 되죠. 그래도 신경을 쓰시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적절하게 뭐 5만 원이면 5만 원, 3만 원이면 3만 원 참석하실 때 그렇죠. 기본이죠.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안정화가 되면 2년이면은 끝나고 나면 다른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항상. 본인 아니면 안 된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인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문제 생기는 거죠. 우리의 지금 모든 역사를 보시면 장기 집권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치고 제대로 국가가 돌아가던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까지 잘했으면 그 정도까지 딱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놓아야 되죠.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통제 감시는 하시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 하신 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길만 닦아주시면 잘 하실 거라고요. 그분들은 항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근데 본인이 뭐가 되는 것처럼 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늘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는 방송하고 좀 다를 겁니다. 직접 만나보시면 여러분들한테 격려가 분명히 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만났을 때는 제가 좀 예? 갑상선이 갑상선에 그러니까 뇌에서 있는 게 아니라 갑상선에 있는 그대로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뇌에서 있는 체계적인 이야기나 이런 부분이 다 여기 그냥 이제 즉석으로 나오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릴 때는 필요 없는 거는 다 벗어 던지고 꼭 해야 될 거를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격려가 되실 겁니다. 힘이 되실 거라고요. 가끔 보면은 공개적으로 있죠. 저기에서 멀리서 앉아 이런 분들 한 100명이나 200명 있는 자리에서 한번 좀 강의 좀 해달라고 하거든. 쫙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강당을 빌려가. 근데 거기서는 효과가 좀 덜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물론, 되긴 하지만 그래도 덜 한 이유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거기에도 이권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추진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죠. 좀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분들한테 넘겨줄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간은 분명히 해결합니다. 진실은 시간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선한 영향력을 시간이 나중에 밝혀져서 영향력을 행사하든 아니면 악의적인 영향력이 나중에 그러니까 비리가 덜 추워지는 거죠. 밝혀져서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든 간에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의 제가 말씀은 일의 순수도 시간적으로 이렇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우선 해야 될 것부터 딱 하십시오. 집중해서. 나머지는 일단 비워두십시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버리시고. 아셨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복잡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뭐든지 이렇게 보면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복잡하게 하고 글을 적더라도 복잡하게 적어요. 뭐가? 애매하게 적는다.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나중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조직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피해를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든지 문구를 명확하게 하시라니까요. 사고를 명확하게 하시고요. 단순하게 하시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생활을 즐기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의 본업에 충실하십시오. 그것도 바쁘지 않습니까? 이 봉사인데.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일의 순서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은 계속 버리시라고. 중요한 것만 딱 하시라니까요. 누구든지 뭐 이상한 소리 하시고 뭐 별별 그런 거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자기 이권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자기 이권 때문에 하는 사람들은. 근데 결국에 그런 사람들은 있죠. 시간이 지나면 본인 문제 생깁니다. 두시라니까요. 문제 생긴다니까요. 인생에서 파탄길로 들어갑니다. 두시라니까요, 여러분들. 평가는 냉혹하게 받습니다. 법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고기 평가죠. 자기가 잘못한 거죠. 너무 뒤집으시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본인이 그렇게 해놓은 걸 뭐 어떻게 뭐 뒤집으시고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신 관리단을 조직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제일 수고 많으시다고 격려를 하거든요. 격려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문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입점주 분들과 구분 소유자 분들이 주인이다. 관리업체가 어떻게 주인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돈 다 빼먹는다니까요, 여러분들. 1년에 여러분들 한 280세 되면 적어도 10억, 20억 빼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그런 사람들이 관리업체를 자기 있는 상가에 있는 무슨 주식회사, 만약 거기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볼게요. 예. 아라띄움이라고 했습니다. 주식회사 아라띄움 관리업체를 만든다고요, 그 사람들이. 뭐 관리소장이 만들든, 예? 시행사가 만들든, 시행사가 자회사를 만들어가든. 헤쳐먹는다니까요. 다 알아도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관리단을 여러분들 딱 만드시고 진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 단계 그렇게 해서 자료를 딱딱 나중에 관련 조직 다 되고 나서 관리업체에서 이렇게 앉아 딱 뽑고 나서 그 데이터 입출금 데이터는 이렇게 다 볼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평가를 냉혹하게 하셔야죠. 그 평가는 제가 뭐랬죠? 법적인 평가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냉혹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또 기존에 있는 이제 거기 다 끝나고 나서 관리단에 있는 관리나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 중에서 또 마찬가지거든요.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나타나게 됐습니다. 시간이
해결합니다, 여러분들. 업무상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각종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까지 여러분들 민사사항으로 청구하고 형사사항으로는 또 거기에 따른 벌금이나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도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니까 왈가왈가 하시지 마시라고. 해결을 다 되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는 것 같은데 2014년에 저희 마린파크 장가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저는 전국 방송이죠. MBC 시사 매거진 2580에 묻지마 관리비로 제가 제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상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예.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하면 그 방송을 보시려고 하면 무료로 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묻지마 관리비라고 치시면 그러면 IMBC 그쪽에 딱 들어가거든요. 처음에 딱 뜹니다. 그래서 IMBC 그 딱 들어가시면 거기에 동영상하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MBC에서 그거를 접속하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클릭해 보시면 저희처럼 이렇게 집합건물 상가 또 경기도 거기에도 나오고요. 또 임차인들에 대한 어떤 억울한 점 이런 게 다 세 개를 딱 섹터별로 엮어서 나오거든요. 잘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거기 또 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도 아마 방송하실 때 어느 쪽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집합건물 저를 마치도록 할게요. 집합건물은 우리나라에 있는 집합건물은 전부 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제적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재산권과 미래 가치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합심하도록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소유자분들과 입점주 분들이 가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관리인과 관리위원회는 계신 분들은 봉사를 하는 것이지 본인이 감투를 쓴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잘 서로가 다독거려주고 직원들에 대해 갑질은 절대 하지 마시라. 직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일 처리 못할 때는 엄하게 뭐라 하시고 특히 관리소장에 대해서 잘 못하면 교체를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관리 업체를 교체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본질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가 깨어있는 자세로 여러분들한테 콕콕 찔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제가 이 방송을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또 아시는 지인분들한테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집합건물은 정말 이렇게 좀 공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렇게만 된다면 그것만 되더라도 이 나라가 있죠. 진정한 투자자들한테 수익 구조가 넘어갈 거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렇게는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시민들은 투자하신 분들은 그렇게 억울한 피해는 안 당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주말 새로운 한 주를 잘 보내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